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버린 아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박씨 할머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바느질을 배우며 가족의 생계를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커서 잘 되면 우리 가족도 편해질 날이 올 거야. 박씨 할머니는 어린 마음에도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0대 초반 그녀는 집안의 권유로 도시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형편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삶은 그녀에게 낯설고 고단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적응해 갔습니다. 새벽이면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오후에는 동네 부녀회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소소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바쁘게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남편의 걱정스러운 말에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압박과 주변의 시선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 밤 남몰래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이 추천해주는 민간요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30을 넘긴 어느 봄날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가졌구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그녀는 한순간도 진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 때면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방 한쪽에서 조용히 달래곤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열이 났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급히 동네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안도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아기 곁을 떠나지 않고 한밤중에도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며 첫걸음을 떼던 날 그녀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한다. 우리 아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녀의 격려에 아들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더 내디뎠고 이내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돼. 엄마가 항상 여기 있어.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의 작은 발을 마사지하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만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의 추락 사고로 그는 병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홀로 집안일을 감당했습니다. 몇 달간의 병원 생활 끝에도 남편은 결국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남편을 떠나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남편의 병원비를 갚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던 그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을 되뇌이며 버텼습니다. 아무리 잠을 아껴가며 일을 해도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컸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집에 없어? 아이의 투정 섞인 질문에 그녀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 있잖아. 그녀는 아이가 잠든 후에야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와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그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가 가게 앞에 놓인 장난감을 한참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엄마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그 말을 하며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몇 푼의 동전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저금통에 남은 돈을 확인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사줘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박씨 할머니의 인생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점철된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동시에 아들을 위한 미래를 꿈꾸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 잘 자라준다면 내 삶에 더 바랄 게 없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학창 시절 내내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고 있던 그는 늘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그는 새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붐비는 가운데 각시 할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꼭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아들은 엄마의 말을 무겁게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주말마다 동네 신문 배달을 하며 번 돈으로는 교재를 사고 어머니께 약간의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봐도 엄마는 참 기뻐. 그날 저녁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컥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소원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들은 학교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장이었는데 각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들을 호명하며 상장을 건넸을 때 박씨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잘했죠? 아들의 말에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졸업 후 아들은 의대를 목표로 하여 열심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박씨 할머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동네 청소 일을 더 늘리고 새벽 시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아들의 걱정에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잘 되면 엄마가 행복해질 테니 그게 엄마 힘의 원천이다. 대학에 들어간 후 아들은 학업에 열중하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종종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아들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로 꼭 성공할게요. 엄마, 고생 안 하게. 대학 졸업식 날 아들은 흰 가운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은 각시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내가 의사가 됐어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해냈구나. 엄마가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을 거야. 졸업 후 아들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작은 금반지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거 안 사도 돼.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녀는 아들이 이룬 모든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앞으로의 나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을 차리고 싶어요. 나만의 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병원을 차리는데 필요한 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 내 마지막 역할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병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아들에게는 내가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상황은 그녀가 기대했던 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환자가 많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점차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 상황이 좀 힘들어요. 돈을 좀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박씨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다짐하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남은 돈과 소소한 자산을 모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거야. 꼭 잘 돼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병원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들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박씨 할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엄마는 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과정이 힘들 뿐이야. 끝까지 해보는 거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그치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손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들의 병원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몸의 기운도 점차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깜빡 외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떨까요? 엄마도 쉬시고 우리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벌써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아들을 돕는 길이라면 그래야겠지. 요양원에 들어가던 날 그녀는 아들과 손자를 배웅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손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는 손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가 전화할게.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박씨 할머니에게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환자와 같았던 그녀의 침대는 이제 낯선 간병인과 규칙적인 일과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들과 손자가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분명히 바빠서 늦는 거겠지. 하지만 방문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 남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나 바쁜 시간을 방해할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걱정과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고 낡은 노트를 꺼내 아들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힘든 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너는 잘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다. 그녀의 편지는 매일 조금씩 이어졌지만 점차 흐릿한 기억과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힘겹게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다. 박씨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점차 방문을 뜸하게 했음에도
그녀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매일 노트를 꺼내 들고는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은 자주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는 마음을 글 속에 담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요양원 간호사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병세를 이야기하며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겠지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 아들은 잘 자랐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의 마지막 요청은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주었을 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다. 너는 내일 열심히 해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녀는 그래, 그때 보자. 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행복했다. 이젠 너도 너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요양원을 방문해 어머니의 방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은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리 늦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는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날 그는 손자와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이제서야 어머니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는 손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닮아야지. 그 후 아들은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었고 그 사랑은 가족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남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헌신적인 삶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